영어 시험에서 제일 억울한 상황이 이런 겁니다. 해석은 되는데 정작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는 주제를 고르는 객관식 문제에서 2번, 3번 중에 고민하다가 3번을 골랐는데 혹시 2번 아닌가 싶어서 바꾸면 바꾸는 대로 틀리고 안 바꾸면 안 바꾸는 대로 틀리고 이런 상황.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원인이 똑같습니다. 문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해력을 기르는 게 영어 시험의 키포인트인데요. 누구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돼요. 자, 그런데 그거 말고도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물론 수많은 연구를 통해 나온 결론은 아니기 때문에 논문급의 퀄리티는 아닐 수 있어요. 대신에 제가 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교육 현장에서 얻은 경험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한 참고가 되실 거예요. 제가 어떤 학생을 보고서 문해력이 좋길래 이 정도면 책을 분명 많이 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물어봤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배경이 있길래 책을 읽지 않고서도 이러한 문해력을 갖출 수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자, 그거를 제가 몇 가지 카테고리화 시켜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글쓰기를 한 경우예요. 그리고 그 글쓰기의 종류가 되게 다 비슷했어요. 이런 학생들이 비슷했었는데 뭐냐면 웹툰처럼 웹 소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아마추어 취미 그런 활동처럼 어떤 사이트가 있나 봐요. 거기다가 자신만의 소설을 올리면 뭐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볼 수 있고 뭐 이런 곳이 있나 봐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 학생은 자신만의 글을 써본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글을 쓴다라는 게 아웃풋이죠. 책을 읽는 게 인풋이라면 글을 쓰는 거는 아웃풋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책을 많이 읽으면서 아웃풋도 하는 건데 아무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빡센 작업인, 더 힘든 작업인 아웃풋을 한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아웃풋에 필요한 문해력이 있을 텐데 그게 억지로, 강제로, 자동으로 길러지지 않겠어요? 완벽하진 않더라도 길러질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쓴 글을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아무튼 읽기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포인트 정리해보면 어떻게 보면 1단계가 책 읽기고 2단계가 글쓰기라면 건너뛰어서라도 글쓰기를 하면 문해력이 길러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책 읽기도 아니고 글쓰기도 아니고 이거예요. 자신의 의견을 집에서든 혹은 친구를 통해서든 많이 정리해서 말해본 그런 학생.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뭐 집에서 이런 거예요. 제가 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족끼리 식사를 항상 같이 한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핸드폰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러면서 아무 얘기는 안 하겠죠. 약간 정리를 하면서 말을 하겠죠.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듣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많이 해보고 이런 게 익숙한 학생일수록 책을 읽지 않았더라도 문해력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역시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아까 책 읽기가 인풋이고 글쓰기가 아웃풋이라고 말씀드렸죠? 말하기도 글쓰기예요. 이게 머리와 손을 가지고 하는 게 글쓰기라면 머리와 입을 가지고 하는 게 말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생각을 정리해보고 그걸 입을 통해 말을 한다는 것은 역시 엄청난 아웃풋 작업입니다. 재밌는 건 글자가 관련돼 있지 않지만, 글자가 없지만 아무튼 간에 문해력이 길러질 수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책 읽기에 이어서 글쓰기, 글쓰기에 이어서 말하기 이런 것들이 문해력이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이겁니다. 책 읽기도 아니고 글쓰기도 아니고 말하기도 아니에요. 경청입니다. 자, 제 아내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아내가 되게 현명해요. 지혜롭고. 전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정말 책을 많이 읽었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아내는 책을 별로 안 읽었습니다. 그러면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유독 그럴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듣기라는 거는, 일단 읽기라는 거는 머리와 눈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듣기는 뭐죠? 머리와
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오디오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책을 오디오북을 통해 접하면 그거를 읽어봤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책까지는 아니지만 어른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또는 뭐 다른 사람들의 말 경청하는 것 자체가 책을 읽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 아내가 저보다 책을 많이 읽지 않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책을 좀 읽었거든요. 그렇지만 가끔은 제 아내가 저보다 더 문해력이 좋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자동으로 생각이 정리가 되는데 이런 것 같아요. 남들의 그런 이야기, 컨텐츠, 남들의 생각, 그런 것들을 어떠한 경로든 상관없이 접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접하고 나서 좀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고, 더 좋은 거는 나의 생각을 얹어서 아웃풋을 해보고, 이런 작업이 진짜 문해력을 길러주는 그런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 읽기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너무나 나랑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읽으면 좋겠지만 나랑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길도 있다 라는 거를 이 영상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영어 시험을 위해서 필요한 문해력 같은 것들은 사실은 뭐 엄청 방대한 양의 그런 작업을 해도 좋지만, 그것 말고도 좀 단기간에 기를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 방법 중 하나가 제가 최근에 만든 전자책이 있어요. 제 학원 학생들이 워낙 영어 실력이 올라도 문해력이 좀 아쉬워서 틀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너무 그게 좀 억울해서, 제가 더 억울해서 그거를 해결해 주고자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예, 저희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제 유튜브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들께, 참고로 등급이 몇 개 있지만 그 중에서 마법의 물약 등급으로 가입해 주신 분께 드리는 선물이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끝으로 제가 지어낸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어 독해 시험에서 영어 실력은 어쩌면 껍데기다. 내용물, 즉 본질은 문해력이다.